제가 이제 책을 쫙 다른 과목 학원들 것도 쭉 보고 하면은 좀 지엽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기출 문제도 좀 문제를 많이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시험도 그렇고 그 전에 있던 시험도 그렇고 이 안에서 거의 90%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커버가 되고,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심화반 때 혹은 문제풀이반 때 마저 또 제가 또 수업을 할 거니까 뭐 문제 없어요, 준비하는데. 그래서 책을 딱 펴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뭐 개념들이 막 적혀 있습니다. 뭐 적도란 뭐라 어쩌고저쩌고 저쩌고다. 그리고 뭐 항정선이라는 어쩐고 저쩌고 뭐 뭐시기다. 막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시험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보기가 그런 개념들이 쭉 나오고, 다음 중 맞는 거는, 다음 중 틀린 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적도는 뭐 대권이다. 뭐 지축에 직교하는 대권이다. 근데 그거를 소권으로 바꿔 놓는다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암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암기를 해서 문장을 딱 읽으셨을 때, 이 문장은 책에 있는 내용이랑 다르네? 요게 캐치가 돼서 딱 체크. 요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 항해술이라는 이 과목 자체에 나와 있는 이 개념들이 아무리 내가 선박 승선 오래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양 관련 근무를 많이 했다라고 해도 생소해요. 하물며 또 내가 조금 배 탄 지 오래됐다거나 아니면 의경특채 지원이다 하는 경우에도 엄청 생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해입니다. 무조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암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는 했는데 조금 뭔가 이게 희미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희미한 거를 채워나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암기를 해야지, 처음부터 문장 자체를 암기하는 거는 그건 뭐냐면 건물 골조도 안 만들어 놓고 벽에다가 뭐 페인트 칠하겠다고 허공에다 칠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뭐 예시도 많이 들려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뭐 경험했던 것들 설명하면서 설명 많이 해 드릴 건데, 여러분이 뭐가 좀 도움이 되냐면 아무래도 여기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약간 스터디하면은 항해술은 정말 좋습니다. 한 2배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배에서 이런 거 봤는데 너는 좀 본 적 있냐? 그래서 내가 봤는데 이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좀 의견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항해술은. 그래서 스터디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어쨌든 최대한 이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해고, 그때그때 계속 물어보세요. 수업하시면서 헷갈리는 거 있으면은 바로 찾아오셔서 물어보시고, 쉬는 시간에 물어보시고, 사무실 찾아오셔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톡방 이제 공지해드렸죠? 톡방 다 들어와 계실 건데, 혹시 안 들어와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톡방에도 계속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24시간제입니다. 그래서 뭐 번개장터 이런 거 보면은 24시간 대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도 24시간 새벽에도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엄청난 이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다른 학원 강사님들한테 사실은 뭐 24시간 연락하기 부담스러운데, 저는 뭐 전화해도 상관없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과목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항해술계 책을 펴볼게요. 책을 펴서 처음에 차례 부분에 이렇게 보니까 1편이 항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편이 선박 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해 선박 운용이라 여기 있네요. 항해 선박 운용. 여기서 말하는 선박 운용은 뭐냐면 우리 배 조종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팔을 이렇게 쓴다. 선박에는 요런 장치들이 있다. 얘가 배를 움직일 때 쓴다. 그리고 선박은 이렇게 정비해줘야 된다. 요런 겁니다. 그래서 배를 운전하는 방법인데, 그럼 얘가 항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근데 이 항해에 대한 정의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항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선박 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A에서 B로 간다. 이렇게 A항에서 B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도 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그려나가는 게 항해입니다.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가 1시간 전에 여기 있었고, 1시간 후에 여기 있었고, 2시간 후에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내 위치를 구해 나가는 게 그게 항해인 거예요. 그래서 항해술에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엔 단순합니다. 지도 위에 내 선박의 위치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지문항해. 말 그대로 산을 보고 산이 여기 보이네? 해도해 보니까 산이 여기 있네. 내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등대가 있어요. 저기 뭐 3시 방향에 등대가 있네? 그럼 나는 한 뭐 이쯤에 있겠구나. 이렇게 찍어 나가는 겁니다. 혹은 전파항법. 레이더에 전파를 쓰는 거죠. 펄스파를 쏴서
돌아오는 걸 가지고 아 여기에 뭐 암초가 있구나, 내가 여기 있겠구나. 천문왕법, 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마낙이라고 해가지고 별이 몇 시에 어디에 정확하게 뜨냐, 태양이 언제 어디에 뜨냐 이런 걸 알려준 책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 아 내가 여기 있구나. 결국에는 이겁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해라는 거를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지도 위에 선박의 위치를 찍어 나가는 거를 공부를 해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페이지 항해의 기초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진행을 하면은 제가 여러분께 불러드릴 거예요. 자, 이 부분 체크하세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이런 거 아마 시험에서 바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오답으로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문제가 보면은 공부하시다 보면 점점점 감이 올 거예요. 요런 거 조금 바꿔 나오겠네. 요런 거 내가 출제자라면 낼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익히도록 제가 계속 불러드릴 겁니다. 요거 체크하세요. 요거 바뀔 수 있습니다. 요거 요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불러드릴 거고.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건 또 파란색으로 아마 책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1번부터 읽어보니까 항해술이란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어떤 실제적인 거고 그냥 완전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을 하세요. 안전이랑 효율이죠. 얼마나 내가 효과적으로 배를 빠르게 이동을 하는가. 그래서 경제적이다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효과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경제적이란 말이죠. 저 두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지도에다가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지문항해가 있고 전파항해라고 하는 게 있고 천문항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항해 방법이 있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세 가지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항법을 보니까 처음에 실측항법 이렇게 돼 있어요. 실측항법이라. 아까 말씀드린 산 보고 눈으로 직접 보고 산으로부터 내가 뭐 030도 방위에 뭐 2마일만큼 떨어져 있네. 그래서 이렇게 위치선을 두 개 그어서 나의 위치를 구하는 거. 뭐 등대다가 해도 되고. 이런 거를 다 실측항법. 지문항법 중에서도 실측항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추측항법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얘는 뭐냐면 내가 쭉쭉쭉 이제 뭐 육지도 보고 산도 보고 이렇게 쭉쭉쭉 갔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대양으로 나가는 겁니다. 태평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등대를 보고 이렇게 아주 멀리 있는 등대를 보고 딱 위치를 냈는데 이제는 위치를 낼 지문이 물표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 내가 마지막으로 이 실측을 했을 때 실측을 했을 때 향하고 있던 방위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030도로 내가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박의 속력을 가지고서 내가 10노트로 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0노트라는 거는 이제 자동차 1km, 2km 속도랑 비슷한 겁니다. 조금 다르죠? 얘는 1시간에 바다에서 쓰는 길이가 따로 있습니다. 1해리를 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30도 방위로 10노트를 1시간 동안 갔으니까 내가 10해리만큼 떨어져서 이쯤에 있겠구나. 위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추측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있을 거다. 그래서 추측항법은 침로랑 항정이 있어야겠죠? 내가 얼마나 거리를 이동을 했는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항정과 침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두 개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 구분하시면 돼요. 추측이라는 거는 침로 항정이구나. 실측은 직접 체크하는 거구나.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천문항법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체를 통해서 구하는 거고 이 천문항법은 시험에 나왔던 적이 아주 과거에 있었고 오늘날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거는 만약에 진짜 뭐 1000분의 1 확률로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틀리시면 돼요. 요거는 풀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요거를 공부한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승선해보면 뭐 1등 항해사 뭐 선장님도 뭐 천문항해를 못 하시는 분도 많고 오늘날에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전파항법 보면은 전파를 사용을 하는 거죠. 거기 책에 읽어보면은 전파의 특성을 사용한다. 그 세 가지 나옵니다. 직신성, 반사성, 등속성. 요거 세 개 정도 체크를 일단 해놓으시고 이건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파항법, 지문항법, 천문항법 이렇게 우리가 세 개가 있다라는 걸 봤는데 우리 시험에서 비중은 있죠. 지문항법이 제일 높습니다. 굉장히 중요.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항해 위치를 찍으려면은 조금 기상현상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거예요. 배가 뭐 파도에 밀린다거나. 그래서 해양 기상 파트가 또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하에 파트로 따로 나와 있고, 얘는 매년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요런 게 있구나. 지문항법에 요런 단원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리고 전파항법이라고 해가지고 좀 오늘날에 쓰지 않는 쌍곡선 항법, 데카라든지 오메가라든지 뭐 로란시라든지 막 잡다한 애들이 나옵니다. 걔들의 비중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레이더. 비중이 크죠? 얘도 아주 중요하다. 레이더를 가지고서 항해하는 방법. 오늘날에도 계속 다들 쓰죠. 뭐 군함이든 해경에서 함정 타셨든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뭐 지우겠습니다. 이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쭉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림 그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걸 보시면서 최대한 이해하셔야 돼요. 계속 머릿속으로 사색하셔야 됩니다. 아, 저 말하는 게 그냥 문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는 거구나. 뭘까 그게? 저 내가 이해하고 있는 모양이 맞는가? 복수하실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거를 이거라고 말했는데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런 거를 기반으로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그때부터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내가 아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는데 하나하나 한번. 자, 일단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그림으로 쫙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대권이라는 거, 지구에서 우리가 항해를 하는 거죠. 지구라고 하는 동그란 구 위를 배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모양들, 이름들, 선들을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 근데 일단 손으로 직접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려드리는 거고, 나중에 톡방에다가 자료 같은 거 그림 보실 수 있게 제가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 먼저 지구죠. 대권이 뭔지 한번 봅시다. 대권이라 과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팍 잘랐습니다. 팍 자르는데 그냥 막 자르는 게 아니라 지구에 핵이 있겠죠? 지구 중심이 있을 건데 지구 중심을 진하게 제가 팍 자른 거예요. 그럼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대권은 뭐다? 핵심이 이거죠. 지구의 중심을 갈랐을 때 나온 평면 혹은 선 혹은 원, 요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대권은 그러면은 뭐 한 개밖에 없을까요? 굉장히 많은 대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여기 요렇게 그을 수도 있고, 요렇게 그을 수도 있고, 요렇게도 그을 수도 있고, 엄청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 뭐 요렇게 또 그어보면. 그래서 대권이라는 거는 중심만 지나면 되니까 엄청 많이 생길 수 있겠구나. 요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대권 안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대권 안에. 자, 첫 번째. 우리 흔히 들어본 적도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적도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한 가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죠? 이렇게.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자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전. 근데 자전을 그냥 지 맘대로 막 무슨 볼링공 굴러가듯이 하는 게 아니라 과일에다가 무슨 꼬챙이를 팍 꽂아 놓은 것처럼 축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를 지구의 축이라고 해가지고 지축이라고 하는 거죠. 지축을 기준으로 도는데, 만약에 대권이, 중심을 지나는 대권이, 이거는 노란색으로, 중심을 지나는 요 대권이 지축하고 직교한다. 대권인데 지축과 직교하면 그게 적도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냥 이렇게 나와요. 적도는 지축과 직교하는 대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읽고 여러분이 맞냐 아니냐 요거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실 때 읽고 그거를 이름 보지 말고 설명만 보고 그리는 연습하시고 이름만 보고 그리는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 풀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릴 수만 있으면. 그래서 알았어요. 적도라는 거는 지축과 직교하는 대권이구나. 자, 그 다음. 그리고 여기 무슨 말이 또 나오냐면,
이 적도라고 하는 애는 위도의 기준이 된다. 요런 또 개념 설명이 나와요. 적도는 위도의 기준이 된다. 단순히 이렇게 암기하면 안 되겠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수학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하면은 요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X축, Y축.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그거를 쭉 그려놓고. 요 안에 이제 숫자들이 있는 거예요. 뭐 1,1 뭐 이런 거 있죠? 10,10 마이너스 5,5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점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걔들 우리가 측정을 하려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위아래로 0이 있어야 될 거고 오른쪽 왼쪽으로 또 0이 있어야 될 텐데 걔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X축이다. 혹은 여기서 말하는 Y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X축과 Y축. 그래서 얘가 0이고 여기로부터 가로 방향으로 X축 올려서 올라가면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죠. 요거를 그대로 지구에다가 적용해 놓은 게 있어요. 요 그림을 지구에다가 쫙 입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그거를 좌표, 위도 경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위도라는 건 뭐냐면 요 위아래 남북 방향으로입니다. 쭉 뚜르르륵 올라가고 뚜르르륵 내려가죠. 그럼 이 X축의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0이 돼야 되니까. 걔를 적도가 해주는 겁니다. 적도가 0이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부기가 되는 거고 화면에 나오나? 안 나오네. 올라가면은 부기가 되는 거고 내려가면은 남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기억을 해두시고 그렇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적도라는 것은 양극에서 같은 위치에 있다. 즉 딱 정확하게 지구 중심에 있다라는 표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적도라는 거는 양극에서 같은 위치에 같은 거리를 가지고 있는 대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오선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지금 대권의 종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오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얘는 뭘까? 자오선. 아까 전에 지구가 자전축을 가지고 지축을 기준으로 뺑뺑뺑뺑 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그 끝부분이 있을 거예요. 끄트머리. 요런 애들을 지구의 극이다라고 해서 지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가 북극, 뭐 밑에가 남극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대권이 만약에 이 지극을 무조건 지난다. 그러면은 그게 자오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오선이라는 거는 근데 굉장히 많이 그릴 수 있죠. 요거만 지나면 되니까 뭐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수박 그 무늬처럼 요렇게 굉장히 많은 자오선들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많이 그릴 수 있고 이 자오선들이 말하자면 이 가로 방향의 요 선들 있죠. 얘들의 역할을 쭉 다 해주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마이너스 이렇게 쭉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적도에서 기준이 되는 애가 적도였다 했으니까 이 경도 자오선은 경도입니다. 경도의 기준이 되는 애는 뭘까? 걔가 우리 많이 알고 있는 회사용어에서도 한번 제가 얘기했죠. 영국의 런던에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건물 같은 게 있습니다. 연구소 같은 게. 자오선이 그 위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니치 천문대 위를 지나는 자오선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걔가 근본이 된다. 본초 자오선이라고 하는 거죠. 아, 얘가 이제 0이구나.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동경으로 쭉 반대도 이렇게 있겠죠. 반대. 쭉쭉쭉쭉쭉쭉 가서 0에서부터 180도까지 있겠죠. 동경으로. 그리고 서경으로 또 쭉 뚝뚝뚝뚝뚝뚝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역시나 0에서 180도까지. 얘는 웨스트일 겁니다. 동경, 서경.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 겁니다. 뭐 쉽죠? 그래서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하나의 위치를 내는 거예요. 경도선 하나 긋고 위도선 하나 끄었더니 정확한 위치가 나오더라. 지구의 선위, 배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내는 거죠. 뭐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시나요? 지금까지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이해 안 되면은 조금 뭐 절레절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가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 캐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자오선이었어요. 자오선이었고 보자. 네, 여기까지 자오선이었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자오선들이 이 Y축에 이 애들
기본 기준 되는 애 말고 얘들의 역할을 한다 했으니까 그럼 적도가 이 x축 역할을 하면은 요런 애들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좌우선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속건으로 가야 돼요. 속건. 자, 속건도 기준을 이해를 정확하게 합니다. 개념을. 대건은 중심을 지나면 대건이었죠. 속건은 중심만 안 지나면 속건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잘라보면 이렇게 가일이 이렇게 팍 잘리겠죠? 혹은 뭐 요렇게 자른다. 요렇게 자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아슬아슬하게 중심만 안 지나면은 그거는 또 속건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원이 지구의 중심을 지나지 않는다. 그건 대건이다. 그럼 틀린 거죠. 그건 속건입니다. 속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구가 있는데 아까 적도라는 거 있었어요. 그쵸? 속건인데 이 적도하고 평행을 하네요. 요런 애들이 있을 겁니다. 요렇게. 요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거등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념이 나왔어요. 아, 적도랑 평행하면 거등권인데 속건이어야겠죠? 적도와 평행한 속건이 거등권이다. 적도와 평행한 속건이 거등권이다.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또 다른 설명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적도가 지축하고 직교한 대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요 속건이 만약에 지축하고 직교를 이룬다. 그러면은 그것도 거등권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속건인데 적도처럼 지축에 직교하면 그거는 거등권이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등권의 종류가 또, 다시. 이 거등권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해주냐? 여기에서 요 애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쭉쭉쭉쭉. 그래서 수많은 거등권들 그릴 수 있겠죠? 요렇게 쭉쭉쭉 그려서 이 중에 하나가 1도, 2도, 3도, 4도 요런 식으로 위도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0에서부터 90도까지 거등권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위도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38선이라는 거 있죠? 걔가 적도로부터 38도 위치에 38도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38도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등권 38도 위치에 있는 지점이겠죠? 거기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까지 거등권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자, 근데 이 거등권이 또 종류가 좀 있습니다. 자, 속건에서 거등권이 파생됐어요. 그리고 거등권에 또 종류가 있네.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직권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거등권 중에 직권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거등권 중에 극권이라는 게 또 있다. 이게 뭘까? 이렇게 있는데 적도 먼저 그리겠습니다. 적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적도로부터 23도, 27분 떨어져 있는 애들. 북위로 그리고 남위로. 요런 애들을 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워야겠죠? 어느 정도는. 23도, 27분의 거등권은 직권이라고 하는구나. 요걸 알 수 있는데 북위에 있는 거를 하직권이라고 하는 거고 남위에 있는 거는 동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약간. 그래서 이것도 바꿔 나올 수 있겠죠. 북위에 있는 게 뭐 동직권이다. 남위에 있는 게 하직권이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한 가지. 그럼 극권은 뭘까? 극권도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66도 33분. 근데 북이면은 하극권이냐? 그런 거 없고 얘는 그냥 극권. 똑같이. 얘도 66도 33분인데 남이면은 그냥 극권.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속건에 거등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속건 중에서 지축과 직교하거나 적도와 평행하면은 거등권이었고 거등권 안에 두 개가 있다 했죠. 23도 27분 북위에 있는 게 하직권, 남위에 있는 게 동직권이고 66도 33분 북이든 남이든 있으면 극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왜 하직권, 동직권, 극권이 뭔가 여기서 이제 조금 이해를 제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림이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조금 지우고 태양이 이렇게 있죠. 지구가 한 바퀴 스스로 자전을 하면은 그거는 자전, 그 자전이죠. 하루였고
그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돌면 그거를 공전이라고 하죠. 그게 1년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 지구가 있고 이렇게 돌아서 또 여기에 지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1년이면 여기가 우리가 여름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여름, 여기는 겨울. 이렇게 하고. 자, 근데 지구의 자전축이라는 게 정확하게 지금 그림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약간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틀어져 있고 또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 있겠죠. 가장 직격탄을 맞는 부분. 거기에다가 거등권을 딱 그으면 요게 하지권이 되는 겁니다. 그쵸? 여름 하자예요. 그래서 여름에 있는 직권이구나.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세요. 여름에 태양 일조량이 가장 센 부분. 굉장히 덥겠죠, 여기는. 요런 데를 얘기하는구나. 반면에 얘는 축이 요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직격으로 맞는 부분이 적도 아래, 밑일 겁니다.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동직권이라고 하는 거죠. 제 사촌 동생들이 교포예요. 그 호주에 살거든요. 친구들이 호주에 사는데 걔들 크리스마스 때 서핑하러 갑니다. 왜냐면 계절이 반대예요. 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계절이 반대죠. 요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지권, 동직권 알았어요. 자, 그럼 극권은 뭐냐? 우리가 태양의 일조량을 요렇게 얘들이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지점 있죠. 요 두 지점. 요 두 지점은 햇빛이 안 닿는 겁니다. 끝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부터 요렇게 긋고 여기서 요렇게 긋고 요 두 지점이 극권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양을 요렇게 쭉 받으면은 이 절반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태양이 절반으로 했을 때 딱 그 한 개가 되는 부분, 여기를 극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극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직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요런 이유에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요런 어떤 바탕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들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상의 위치 용어. 지금 그린 거 비교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대권, 지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구를 자를 때 구면 위에 생기는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중심이라는 부분 체크해야겠죠. 중심, 저런 부분을 바꾸기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속권 하면은 스몰 서클, 영어로도 뭐 하나 체크를 해두시고 지구의 중심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체크를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축은 지구의 자전축이고 지극은 지축의 양쪽 끝으로 북극과 남극이 있다. 이것도 뭐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적도, 여기죠. 적도 그림. 적도는 지축에 직교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권이라는 부분 두 개 체크를 합니다. 지축에 직교하고 대권이다. 요게 충족이 돼야 돼요. 두 개가 문제에 같이 나와야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 적는 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극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대권이다. 요것도 뭐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여기 안 적혀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적도는 위도의 기준이 된다 하면은 맞겠죠. 아까 X축, Y축 할 때 X축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런 것들 문제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등권 여기로 돌아가 볼게요. 속권 중에서 적도에 평행했다. 적도의 평행이라는 부분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속권이라는 부분도 체크해야겠죠. 두 개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말하면 적도처럼 지축에 직교하고 속권이다. 그러면은 거등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위도권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왜 그럴까요? 적도가 기준이면 이 거등권들이 위도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위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적도에서 23도 27분 떨어진 애들이 있었어요. 직권이고 부기가 하직권, 동직권 잘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66도 33분은 거등권인데 극권이다. 그래서 거등권은 속권의 한 종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개념 설명했죠. 그리고 책을 한 번 더 읽을 건데 학생들이 왜 책을 한 번 얘기 다 한 걸 또 읽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학생 입장에서 수업을 해보면 어떠냐면 선생님이 막 정보를 쏟아내죠. 여러분들 쏟아내면 그게 회수가 안 됩니다. 회수가 안 돼서 나중에 따로 공부하려고 하면은 교과서랑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교과서로 연결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복습할 수 있게끔 해줄 거라서 방금 했던 거를 다시 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설명하고 말씀 연결하도록 할 거니까 요거 기반으로 계속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좌우선 또 나왔네요. 좌우선 얘죠. 양극을 지나는데
대권이다. 양극과 대권 또 체크해야겠죠? 양극 그리고 대권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 적도에 직교하는 대권이다. 요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적도다. 적도가 있으면은 적도와 모든 좌우선들은 다 직교를 하네요. 제가 아까 이거를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요것도 하나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근데 밑에 보니까 뭐 좌우선이면 좌우선이지 뭔 또 진좌우선이니 뭐 자기좌우선이 또 이런 말이 나와 있나, 이렇게 좀 쓸데없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이해를 기반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지우도록 할게요. 제가 지우고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왜 좌우선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냐 나오냐, 요거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최대한 옛날 얘기 듣듯이 이해를 하세요. 옛날 고대 중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뭐 왕서방이 어느 날 산에서 어떤 돌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걔가 검은 색깔이고 막 각져 있어요. 무슨 요렇게 막 생겨가지고 자철석이라는 걸 찾은 겁니다. 근데 이게 고대 중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얘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예쁘다, 모양이 예쁘다 했는데 어느 날 얘가 나뭇잎 같은데 이제 뭐 배 위에다가 띄었는데 혼자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와, 이거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한 가지 발견한 이상한 사실이 뭐냐면 이게 옆 동네 사람들도 요거를 발견했고 뒷동네 사람들도 발견했는데 얘들이 다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네.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발전시킨 게 이제 나중에 나온 나침반이 되는 건데, 그래서 나침반이라는 거를 만들고 이거를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중동으로 갔다가 유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나침반이 진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거가 이제 대항해 시대 때죠. 그때 14세기 16세기 되면은 영국이 함대 이끌고 막 식민 지배를 시작을 하죠. 항해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이 사람들이 뭐를 하나를 발견을 하냐면은 이 자철석이라고 하는 애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내면은 얘가 지구의 자전축의 끝쪽, 특별히 위쪽인 북쪽을 가리키는구나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은 그냥 뭐 신비한 돌로 끝났을 텐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기준으로 삼을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숫자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기준을 만드니까 숫자를 매길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착착착. 그래서 0부터 쭉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360도까지 숫자를 매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왜 어떻게 이걸 쓸 수 있냐? 이렇게 되면은 과거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었죠, 한동안. 그래서 뭐 흘러내릴 거다, 막 떨어질 거다 이렇게 무서워했는데, 내가 정확한 북쪽을 알고 있으면 우리 집이 있는 위치를 옆에다가 표시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의 버킹엄 궁전이 있는 데가 뭐 이렇게 45도, 045도에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정해놓고 멀리 나갔다가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 다시 돌아가자. 찾아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알게 돼서 항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해용 나침반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항해를 했어요. 열심히 막 항해를 하는데 뭔가 한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 이 나침반이라고 하는 애가 진짜 북쪽을 가리키는 줄 알았는데, 그 진짜 북쪽이 자전축의 끝이죠. 트루 노스인 줄 알았는데 지구 자체가 자성을 내더라고요. 는 걸 안 거예요. 자석에 힘이 있더라. 그래서 이 나침반이 영향을 받는 거죠. 자석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지 못하고 편차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이 편차가 뭐냐면 지구의 자성 때문에 그냥 나침반이 틀어지는 그 오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북이 생겼죠. 0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준을 삼았었는데 0이 바뀐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북이라고 불러요. 자북. 얘가 진북이고 자석의 북쪽이다. 그래서 자북이구나. 그래서 뭐 이것만 편차만 내가 가감을 해주면 그러면은 항해를 할 수 있겠네 해서 계속 항해를 하는데, 또 뭐가 또 오차가 생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석이죠, 나침반이. 이 자석인데 배 자체에 철판이 이제 들어갑니다. 철판도 들어가고 포크도 들어가고 대포알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걔들이 반응을 해요. 서로 자기 반응을 해가지고 또 오차를 내더라. 걔가 자차가 되는 겁니다. 영어로 devi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북이 또 생겼겠죠. 가짜 북쪽. 얘를 나북
컴파스 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컴파스 노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낸 게 나침반이라고 하는 애가 정확하게 지구의 자전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처음 지구의 자성 때문에 생기는 편차 때문에 자북으로 틀어지고 그리고 철제 때문에 작용해가지고 생기는 자차 때문에 틀어져서 나북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북이 세 개라는 걸 알게 됐는데 우리 아까 전에 좌우선이라는 거 뭐라 그랬죠? 좌우선이라는 거는 대권인데 북극과 남극을 잇는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북극이 어떤 북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진북을 지난다 그러면은 진좌우선이 되는 거고 만약에 자북과 자남을 이었다 그러면은 자기좌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북과 나남을 이으면은 뭐 나침 좌우선인가 그런 말은 쓰지 않고 그때는 나침의 남북선이라고 합니다. 요런 게 있구나 정도 기억을 하시고 한번 책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겠죠?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구의 북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진좌우선 true meridian이라고 하죠. 진북과 진남을 잇는 대권이다. 그럼 얘가 이제 자기좌우선, 자북과 자남을 잇는 대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항정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항정선이 뭐냐면 우리가 항해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가지 침로를 가지고 항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래서 0-30도로 배를 맞춰놓고 쭉 이렇게 항해를 하는 건데 해도상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쭉 이동을 하는 걸로 표시가 되는데 실제로 지구는 저렇게 평평하지 않죠. 둥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항해를 하게 돼요. 둥그렇게 이렇게 지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틀지 않았는데도 틀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한계입니다. 그거는. 근데 돌다가 결국에 어디로 모이냐면 뺑뺑뺑뺑뺑 돌다가 극으로 가는 겁니다. 북극으로 가든지 아니면 밑으로 돌고 돌아서 남극으로 가든지 이런 거를 항정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항정선의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박이 어딘가로 이동을 한 가지 침로를 가지고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좌우선들이 있겠죠? 이 좌우선과 동일한 각도로 만난다. 요게 항정선입니다. 항정선 2개 나왔어요. 항정선은 좌우선과 동일하게 선박이 항해를 했을 때 이루는 각도를 갖는 선이고 두 번째, 계속 항해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극으로 가더라. 요 2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요거 항정선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항정선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적도 있죠. 자, 이 적도는 항정선의 조건에 충족합니다. 왜냐면은 침로가 한 가지 각도로 좌우선과 동일하게 만나면은 항정선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직각으로 만나죠. 그래서 얘도 항정선이에요. 근데 얘는 예외로 극으로 가지 않고 제자리를 뺑뺑뺑 돌죠. 계속. 요게 하나지 예외이고 또 한 가지 예외. 좌우선 있죠. 좌우선은 좌우선과 몇 도로 만나죠? 0도로 만나죠. 그래도 이것도 항정선으로 보는 겁니다. 계속 0도로 만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좌우선을 항해하면 얘도 역시나 극으로 가지 않고 뺑뺑 돌 거예요. 위아래로 쭉쭉 이렇게.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거등권이 있었죠. 적도와 직교하는 속권 혹은 적도와 평행한 속권 혹은 지축과 평행한 속권 얘를 거등권이라고 했는데 거등권 역시도 좌우선과 동일하게 90도로 만나니까 항정선인데 제자리를 뺑뺑뺑 돌더라. 그래서 3가지가 있었어요. 보통 침로를 가지고 항해를 하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극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예외가 좌우선, 적도, 거등권 얘들을 항해를 하면은 제자리를 돈다. 요게 이제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바꿔서 좌우선, 적도, 거등권을 돌면 점점점 극으로 간다. 이렇게. 아니면은 특정 침로를 유지하면서 항해를 하면 항정선을 따라 항해를 하면 제자리를 뺑뺑 돈다. 이렇게 바꿔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 한번 뭐라고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항정선 보니까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좌우선과 같은 각으로 만난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이.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좌우선과 같은 각으로 만난다는 포인트를 체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선박이 일정한 침로를 유지하면서 항행을 하면서 지구 표면에 그린다. 그쵸? 근데 밑에 적도, 거등권, 좌우선을 따라 항해하면 같은 장소 체크를 합니다. 같은 장소를 항행하고 그 다음 그 외로 다른 침로를 유지하면서 간다. 그러면은 나선형의 곡선을 그리며 점차 극에 가까워진다. 그 부분에 줄칩니다. 아, 나선형의 그림을 그리면서 극으로 가까워지는구나. 그래서 오답으로 저거 두 개를 많이 바꾼다라고 했어요. 자, 밑에 보니까 점장도 상에서는 직선으로 표시된다. 요 항정선이라는 게 요런 말이 나와 있는데 점장도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항해할 때 많이 쓰는 해도입니다. 많이 쓰는 해도인데 지구를 보면은 이렇게 거등권들은 곡선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좌우선도 이렇게 곡선이고 위에서 퍼져 있죠. 수박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데 걔들을 빨랫줄 펴듯이 팡 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다 원래는 이렇게 위에서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인 모양으로 이렇게 되고 거등권도 원래는 곡선인데 일자로 될 겁니다. 여기서는 저 항정선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일자로 나와요. 그럼에도 얘는 좌우선과 같은 각으로 계속 만나죠. 항정선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해를 요 내용을 읽고 그냥 점장도에선 직선을 표시된다. 점장도에선 직선을 표시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펴놓은 지도인데 여기서는 직선이 아니라 여기서는 직선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항정을 보면은 항정은 별거 아니고 항정선에서 이동한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선박이 이동한 거리. 읽어보니까 출발지에서 도착지에 이르는 항정선상의 거리다. 이거는 알겠고 근데 양 지점을 잇는 대권상의 호의 길이도 맞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권 있죠. 아까 지구 중심을 지나는 대권도 지구 위에 이렇게 호를 그리게 될 건데 그 거리도 선박이 이동한 거리, 항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나와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항정선상의 거리인데 대권의 거리라고 돼 있네. 틀렸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동서거 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학생들이 여기서 이해 못하고 가가지고 나중에 문제풀이반에서도 계속 끝까지 이해 못하고 단순 암기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이. 자, 그 다음에 동서거라는 게 뭐냐면 그냥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선박이 지구 위에서 동에서 서로 얼마나 이동을 했느냐, 요거를 동서거라고 하는 겁니다. 동과 서의 거리. 쉽죠? 동과 서의 거리. 근데 보니까 제 위에 설명 세 줄 빼고 밑에 줄 이렇게 3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위도상을 항해를 하면은 동과 서의 이동거리인 동서거는 항정과 같다. 같은 위도상을 항해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죠? 위도권인 거등권 위를 항해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차피 직각으로 움직이니까 동서 방향의 이동이나 선박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한 거리나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거 거등권을 위해 항해를 하면은 항정이랑 배가 이동한 거리랑 동서거는 같아진다. 이해하시겠죠? 요거.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같은 좌우선상을 항해를 하면은 좌우선은 북과 남으로 있는 세로 방향이에요. 그러면 동서 방향으로는 이동이 없겠죠. 그때는 0입니다. 동서거는. 좌우선상을 항해를 하면은 동서거라고 하는 거 얘는 당연히 0이겠죠.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를 내가 그냥 글로 암기한다고 하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거는 동서거는 동서 방향인데 북남 방향이니까 0이구나.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이번에는 적도래요. 적도상을 항해를 하면은 거등권이랑 비슷할 겁니다. 항정하고 그리고 동서거 같을 건데 옆에 변경이라는 말도 있네요. 이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설명하겠습니다. 변경도 같다. 그냥 뭔가 다르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적도는 거등권이랑 좀 다르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정도만 지금 인지를 하시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동서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경우가 좀 어려워지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 A에 있다가 B로 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서 방향의 이동 거리를 요걸로 측정하면 안 되겠죠. 동서 방향은 요건데.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위에 복잡한 설명이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구상에 이거 그림 읽으면서 한번 그림 그리면서 보겠습니다. 지구상에 무수한 두 지점 사이에 두 지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A 지점이랑 B 지점 두 지점 나왔습니다. 두 지점 사이에 무수한 좌우선을 그렸을 때 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좌우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좌우선을 쭉 그립니다. 무수한 좌우선을 그렸을 때 이를 좌우선과 두 지점 사이에 항정선이 만나는 점을 통과한다. 여기 항정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 이런 점들이 생기겠네요. 좌우선과 만나는 점들. 이 점을 통과하는 거등권이 있을 겁니다. 여기 거등권 하나, 여기도 거등권 하나 있죠? 뭐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그러면 이 거등권들을 쫙 무슨 테트리스 하듯이 밑으로 쭉 내리는 거예요. 쭉쭉쭉쭉쭉쭉쭉. 그래서 합치면 얘들이 동서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설명을 많이 어려워요. 이 부분 문제 나오면 바로 패닉 옵니다. 이거 뭐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 많이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시고 그림 그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읽으면서 그림 그대로. 자, 다시 두 지점의 무수한 사이에다가 좌우선을 그리고 거기다가 항정선을 끄면 겹치는 점들이 있겠죠. 그 항정선과 겹치는 점들을 통과하는 거등권들을 합친 거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위도와 경도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도와 경도. 아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했죠. 위도하고 경도라는 거는 우리가 좌표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X축 Y축이랑 똑같은 거다 얘기를 했었고, 위도는 말하자면 X축입니다. 그래서 X축에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기준이 되는 게 적도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걸 그림 여기 문장에 있는 그대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위도 적도가 있죠. 적도와 어느 지점에 그 지점을 지나는 거등권 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 쉬운 거죠. 이거는 쉬운데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요 사이를 어디에서 측정을 했냐면 좌우선 위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좌우선 위에서. 그래서 이게 되는 겁니다. 요게 위도다. 혹은 적도에서부터 해당 거등권까지 지구 중심에서부터의 각, 요것도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5도나 뭐 6도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게 요 각이라서 그런 거예요. 요 각이라서 뭐 38도선 위도 몇 도 하는 게 다 각이라서 그런 거고, 얘를 우리가 1도는 1분은 1헬이라고 하자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거리, 좌우선 위에 호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나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니까 어느 지점을 지나는 거등권과 그리고 적도 사이에 좌우선상의 호의 길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어디에서 어디, 그리고 어디 위에서 측정하는지. 세 가지. 거등권과 적도 사이를 좌우선에서 측정하는 거. 세 개 포인트 체크를 합니다. 혹은 뭐 지구 중심에서 이루는 각이다. 요거는 뭐 쉽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0에서부터 90도까지 측정하는 거는 뭐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0도에서 90도까지 측정한다. 당연한 거고. 자, 그리고 얘들을 측정을 우리가 선박이 이동을 배가 이 지구 위를 이동을 하다 보니까 배가 만약에 위로, 적도에서부터 위로 이동했다? 그러면은 N, 노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아래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그 지점을 남위라고 해서 사우스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다음 5페이지에 보니까 북쪽으로 잰 것을 북위 노스라고 하고 남쪽으로 잰 것을 남위 사우스라고 한다. 뭐 쉽죠? 그리고 출발 위도랑 도착 위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뭐 별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선박이 출발을 했어요. 어딘가로. 그럼 그 출발했을 때의 위도, 그 부분을 출발 위도라고 하는 거고, 선박이 어딘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측정을 한 이 위도, 이거를 도착 위도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위도는 일단 이런 걸 알겠다. 근데 변위라는 게 나오네요. 변위. 변위는 뭘까? 이 변위까지 하고 오시겠습니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X축이 있었죠. X축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면은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면은 마이너스인데 요거를 위로 올라가면 노스, 아래로 내려가면 사우스로 하는 게 지구의 위도였어요. 그러면 이 0에서부터 측정을 하는 게 위도라고 했다면 두 개의 위도 사이를 그럼 뭐라고 할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도 노스고 얘가 20도 노스다. 그러면 요 두 개의 차이 10도 요게 변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변위. 근데 얘들은 어떻게 해주냐면 첫 번째 계산을 할 때 부호가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차를 해줍니다. 빼준다. 차를 구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도가 있고 하나는 여기 아까 똑같이 10도 노스에 있고 하나는 여기 15도 노스에 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변위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에 변위. 당연히 차를 구하면 되겠죠. 요만큼에서 요만큼 빼주면 요게 나올 거니까 차를 구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이라고 해볼게요. A에서 B로 측정하면은 뭐 일단 빼가지고 5도인 건 알겠어요. 중요한 게 부호입니다. 부호. 부호를 변위를 붙여줘야 되는데 어디로 이동했느냐를 붙여줘야 돼요. 출발 위도가 A였으면 밑에서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은 노스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반대로 B에서 A로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5도인데 부호는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사우스 붙여주는 겁니다. 요게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어집니다. 뭐 위도가 북위 15도였고 뭐 그리고 도착 위도가 북위로 10도였다. 그랬을 때 두 개의 변위는 얼마인가 빼고 부호만 실수 안 하면 되겠죠. 그림 그리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호가 다를 때 이게 왜 자꾸 꼬불꼬불하게 써지지? 부호가 다를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적도고 하나가 여기 20도, 북위 20도가 있고 하나는 적도 아래에 있는 거예요. 20도 사우스에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역시나 A 지점에서 내가 B 지점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냐? 더해줍니다. 두 개를. 뭐 당연하겠죠? 요만큼 더하기 요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더해주는데 역시나 부호가 달라져요. A에서 만약에 B로 이동했을 때 변위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두 개 더해서 40도에다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노스 붙여주는 거고 반대로 B에서 A로 가면은 더해서 똑같이 40도인데 B에서 A로 내려갔으니까 사우스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호가 다를 때랑 같을 때 변위를 구하는 방법 나왔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도라고 하는 애는 적도에서부터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이 나오냐? 어느 지점의 거등권 얘를 적도와 사이에서 측정을 하는 건데 어디에서 측정을 했었죠? 좌우선 위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좌우선. 요게 위도고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변위랑 요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해요. 변위는 무슨 말이 나오냐? 어느 두 지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느 두 지점에서 측정을 하는데 어느 두 지점의 거등권이겠죠? 어느 두 지점의 거등권에서 측정을 하는데 역시나 이것도 좌우선. 그래서 이 문제 쉽게 푸는 방법. 다음 땡땡땡은 위도다, 땡땡땡은 변이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두 개. 그때 어느 지점이라고 적도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어느 두 지점이냐는 언급이 나오는지 요거 보고 변이냐 위도냐 빨리빨리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팁입니다. 그냥 두 지점이 아니고 두 지점 나오고 두 지점이 안 나오고 위도 변이고 위도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책에 나와 있으니까
2번 부분 보겠습니다. 변위는 두 지점을 지나는 거등권의 좌우선의 호의 길이다. 두 지점 체크, 거등권 체크, 좌우선 체크하면 되겠죠? 요거는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4번까지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적도에서 측정을 했어요. 적도에서 측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극에서부터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이 지점을 여기에서부터는 그럼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90에서 빼주면 되겠죠. 90도에서 위도를 빼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여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 정도 익숙하게 기억을 해둡니다. 적도에서 측정이 하는 게 아니라 극에서 측정을 하면은 그거를 여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극이 90도니까 90도에서 위도를 빼주면은 여위도가 나오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경도 10분 뒤에 마저 하겠습니다.